일단 꼬리를 흔들어서 몸통을 치려는 그 마인드도 너무 좋았고요. 왜냐면 정치인들이 쫄아 있는 것처럼 보이는 거예요, 자꾸. 쫄아가지고 아니 제대로 된 근거 없는 네거티브 하고 뭐 이렇게 유언비어 퍼뜨리고 그러면 제대로 공격해야지. 왜 그걸 안 하고 저렇게 바보처럼 맞고 있지? 왜 저렇게 주눅 들어가지고 뭘 대응을 못 하고 있지? 이런 생각이 자꾸 들었는데 이재명 시장이 딱 나타나서 어이씨 일배 꺼져 뭐 이렇게 하고 뭐 고소도 하고 이런 게 저는 너무 좋았어요. 너무 시원했고 그 다음에 성남시의 어떤 시정에서도 우리가 느낄 수 있는 게 정말 특이하게도 성남시에서는 흔히 우리가 보수를 지지한다고 하는 그런 집단들 그룹들이 이재명 시장을 좋아해요. 막 현수막 붙이고 그런단 말이에요. 그럼 야 확실히 이재명 시장이 잘하는구나. 그리고 너무 좋지 않아요? 이 청년들에게 이렇게 청년 자금도 이렇게 지원해주고 배당해주고. 그럼요. 그 다음에 복지 잘하고 정말 자기가 하고자 하던 그 성남시 병원도 만들고 그래서 저는 성남시정을 생각하면 이재명 시장은 반드시 대통령이 되었으면 좋겠다라고 생각했던 인물이에요. 그리고 제가 누누이 말씀드렸지만 저는 문재인의 역할을 끝까지로 안 봤어요. 대통령까지 아니어도 상관없었어요. 저는 문재인 씨가 해야 되는 역할은 이미 당을 개혁하는 데에서 반 이상 끝났다고 생각을 했거든요. 당이 정말 어려운 과제였거든요. 왜냐면 내부를 손질하는 거기 때문에 진짜 어려운 문제였는데 그걸 해냈거든요. 그래서 제가 예전에도 말했잖아요. 이미 이거 가지고 저는 대한민국 정치 역사의 한 부분은 문재인에게 할애돼야 된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러니까 그 이후에 당이 이렇게 탄탄해지면 이재명이 대통령 해도 아무 문제 없다였거든요. 근데 이게 지금 언제부터 이렇게 되냐면 갑자기 지지율이 올라가고 갑자기 손가역이라는 의문스러운 집단이 나타나고 그리고 근거 없는 네거티브가 시작되면서 아 이게 적과 아군을 가리지 않고 옳고 그름을 보지 않고 내 앞길에 방해가 되는 건 치겠다라는 느낌처럼 오니까 거기에서 오는 불신 또 하나는 그러한 모습이 뭔가 우리가 생각했었을 때 국민의 뜻을 쫓아가는 것 같지 않은 거죠. 여전히 뒤에서 정치적 술수를 하는 것 같은 그런 느낌 때문에 이 모든 게 결합되면서 갑자기 신뢰도가 확 떨어지게 된 거예요.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전 그런 측면도 있는 것 같아요. 일단 내가 대통령이 되면 난 정말 평등한 사회를 만들기 위해 진짜 노력할 건데 나도 알아. 내가 넘어야 될 산이 많다는 거. 그러니까 일단 미안한데 나 산 좀 다 치울게. 깎을게. 내가 돼서 잘하면 되잖아. 그렇죠. 이런 느낌인 거예요. 근데 여기서의 문제는 투표는 국민이 한다는 거고 그렇죠. 그렇게 산을 깎는 과정을 지켜보고 있는 것도 국민이라는 거예요. 맞아요. 근데 그거를 간과하고 내가 이 산만 깎으면 근데 그 깎는 과정도 잘못된 과정으로 깎고 있잖아요. 그러고 있는데 과연 어떻게 본인이 된다고 생각을 하는가. 그리고 계속 이재명 시장이 얘기하는 건 그런 거더라고요. 숨어있는 사람들이 많다. 네네. 여론조사나 이런 데 나타나지 않고 나를 지지하고 있는 숨어있는 사람들이 너무 많다. 이걸 엎을 수 있는 방법은 없다. 여론도 없고 아무것도 없다. 내가 하는 이 행동들만이 그 사람들의 지지를 계속 공고히 받을 수 있는 거고 아무도 다른 후보들은 그러한 사람들의 지지를 받을 수 없다. 숨어있는 자들의. 근데 그것도 좀 의심스러운 거예요. 도대체 그러니까 어떤 자료가 있지? 그러니까 뭘 근거로 그러는 건지 나도 그게 궁금해요. 네, 그러니까 이제 전혀 근거가 느껴지지 않으니까 뒤에서 또 뭔가 수작질을 벌여서 그렇게 하려는 건가? 이런 자꾸 의심이 자꾸 드는 거예요. 이러고 싶지 않은데 의심이 되잖아요. 자, 과연 누가 이재명을 지킬 것이며 누가 문재인을 지킬 것인가를 생각해 봤을 때 그래도 문재인이 훨씬 더 많은 국민의 신망을 얻고 있다는 거죠. 조기숙 교수님이 정봉주의 전국구에 나와서 노무현 왕따설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주셨어요. 결국 왕따를 당한 거예요. 노무현은. 근데 이제 노무현을 지켜줄 수 있는 건 방어자들이 있어야 된다라는 거였어요. 그러면 지금 이제 문재인과 이재명을 검토해 봤을 때 누가 더 열정적이고 누가 더 진심이 담긴 방어자가 되어줄 것인가 라고 생각해 보면 저는 문재인 후보일 것 같아요. 즉 그 얘기는 이재명이 대통령이 된다고 그러면 이런 적극적 방어자들이 많이 없을 수 있다.
그렇다라면 역시 이재명 시장은 자기가 원하는 바를 섣불리 이루기 힘들 거다라는 생각이 들어서 오히려 예전에는 이재명 같이 이렇게 시원한 사람이 들어가서 빡빡빡 해가지고 개혁했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을 했는데 이재명 시장이 대통령이 되면 오히려 개혁을 못할 수도 있겠구나. 개혁하기가 정말 쉽지 않겠구나라는 생각이 들어요. 그러니까 이재명 시장님이 만약에 이렇게 사이다적인 발언을 잘 하시고 자신의 신념을 확고하게 말씀하시면서 뭐 규칙, 정책, 체계 이런 거에 대한 확고함도 보여주셨다면 좋은 시너지가 났을 수도 있을 거라는 생각이 들어요. 근데 지금은 내가 되면 다 고쳐진다라는 식의 발언밖에 안 하시다 보니 그렇게 가는 사회가 맞는가라는 의문을 가진 분들이 계속 퀘스천을 하는 거예요. 그럼요. 괜찮은 사람인가? 그러니까 맞는 이게 사람인가? 개인 한 명을 믿기가 좀 어려워졌잖아요. 맞아요. 우리가. 그리고 보면 아까 박평 씨가 그러셨잖아요. 이재명 씨를 누가 보호할까? 지금까지의 과정에서도 이재명 씨가 공격을 받으면 이재명 스스로가 보호를 했어요. 직접 SNS에 얘기를 하고 네. 직접 본인의 변호를 하고 물론 지금은 손가역이 있지만 손가역은 우리가 계속 얘기하지만 아니에요. 그건 아니고 본인 스스로가 변호를 했지 주변에 정말 우리가 보호를 할 수 있을 만한 인물들이 보호한 적이 없어요. 생각을 해보면. 가만 보면 이재명은 혼자 힘으로 살아남은 약간 여포 같다. 약간 그런 느낌이네. 그러네요. 네. 그래서 그러니까 저는 그걸 처음에는 좋게 생각을 했어요. 그만큼 얘기를 많이 주의 깊게 듣는다는 거고 또 그만큼 SNS에서는 소통도 잘하셔서 네. 전 스스로 방어하는 걸 긍정적으로 생각을 했어요. 하지만 이게 대통령이라는 자리에 올라갔을 땐 정말 말도 안 되는 수많은 이유들, 수많은 정책들, 수많은 본인의 발언 하나하나의 공격을 받을 텐데 그럼 대통령이 맨날 SNS만 할 거예요? 아니잖아요. 그거 아니죠. 그러면은 정말 박평 씨 말대로 필요한 건 옆에서 서포트해줄 누군가인데 그때까지 손가역을 계속 믿고 가실 건가요? 그 손가역을 버려야 돼요. 버려야 돼요. 정말 저는 이재명 후보가 뭐 이미 늦은 거라고 생각은 하지만 그래도 경선에서 이기고 그래도 대통령이 되려고 한다면 손가역을 버려야 된다고 생각이 돼요. 그러니까 이런 느낌이에요. 이 노무현 후보가 사례를 만든 거예요. 그쵸? 지지도도 별로 없던 이 천둥 벌거숭이 같던 후보가 갑자기 경선에서 이겨버리니까 그 여세를 몰아서 대통령까지 되는, 그리고 그 과정 안에서 정말 많은 공격을 받았는데 정말 수많은 시민사회단체, 정치인, 유력인들, 그다음에 국민들이 나서서 보호해줬던, 그래서 결국 대통령이 됐던 그 아주 희망차고 멋진 사례를 하나 만들어줬더니 다들 나도 노무현일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재명 후보도 손가역을 마치 노무현 시대 때의 노사모라고 생각하고 있는 것 같아요. 그리고 그 손가역 안에는 노사모 때 활동했던 인물도 들어가 있다라는 이야기가 있기 때문에 뭐 저는 제가 직접 확인한 건 아니니까 잘 모르겠습니다만, 그러니까 자꾸 손가역을 노사모와 동치시키려고 하는 것 같은데 그러지 마요 진짜. 그래요. 그때 노사모는 굉장히 자발적이었어요. 정말 자발적이었어요. 그러니까 노무현 대통령이 나서서 야 우리 희망대지 좀 갖다 줘 막 이런 느낌 아니었잖아요. 알아서 밑에서 우리가 막 해가지고 또 무슨 방법이 없나 인터넷 돌아다니고, 그때 당시 이제 저는 서프라이즈라는 사이트에서 역시 또 글도 쓰고 또 많이 글도 옮기고 읽고 노력했단 말이죠. 내가 뭘 하면 도움이 될까? 내가 뭘 하면 노무현이라는 사람을 지켜낼 수 있을까? 내가 뭘 하면 노무현을 대통령으로 만들 수 있을까? 이걸 자발적으로 막 움직이고 그랬는데 뭔가 손가역은 하달받아서 하는 느낌이었고, 그리고 또 한 가지 그때의 노사모는 목표가 남을 죽이고 남을 까자가 아니었어요. 얘를 죽이면, 얘를 넘어서면 우리가 대통령이 될 수 있다 이런 게 아니라 그냥 어떻게든 노무현을 살리자였는데, 지금 손가역이 활동하는 걸 보면 말이죠. 문재인을 까면, 안희정을 까면, 문재인만 넘으면 내가 대통령, 이렇게 보는 거예요. 얼마나 좁아요, 노사모에 비하면. 제가 읽은 손가역글 중에 충격적인 걸 하나 말씀드릴게요. 네. 국민들이 문재인에게 부정적 충격을 받거나 실망을 안겨줄 만한 이슈가 필요합니다. 지금 나오는 이야기들은 너무 약하다고 봅니다.
저는 이 글을 하나 읽고 아, 손가역에서 나온 글이에요. 난 이 문재인 글을 하나 디스하자? 읽고 그러니까 지금 부정적인 게 나오긴 나오는데 네. 알잖아요. 털었는데 별로 먼지 안 나잖아요. 지금. 그러니까 실망을 안겨줄 만한 이슈가 필요합니다. 아니 이슈가 있어서 이런 이슈를 얘기하는 게 더 중요해요가 아니라 이슈를 찾아내야 돼요. 이슈가 뭐가 있나 계속 파헤쳐봐요. 드러난 거를 가져오는 게 아니라 어떻게든 뭐 하나라도 더럽고 충격적인 거를 찾아 좀 봐라 이거예요. 그러니까요. 네거티브로는 안 돼요. 제발 부탁입니다. 네거티브로는 안 돼요. 심지어는 이명박 BBK를 그렇게 네거티브 했는데 안 됐잖아요. 좀 들어라 좀 배우자 좀. 과거에 2007년 정통들 안 됐잖냐. 후보 되면 땡이야? 우리 동영이 형 어디 있니 지금? 2002년 때 얼마나 화려했니? 응? 2002년의 정동영은요. 아, 민주주의의 구세주였어요. 난 정동영이 통일부 장관하고 나중에는 무조건 대통령 해야 된다고 나는 믿었습니다. 근데 뭐 또 나와가지고 막 표하려고 그때도 뭐 했냐면 결국 이해찬, 유시민을 죽이자였다고요. 그거 죽이면 이제 내가 대통령 후보 되니까. 그래요. 후보는 됐네요. 그리고 뭐 어떻게 했죠. 막 네거티브도 하면서 막 BBK 그렇게 BBK 털었는데 대통령 누가 됐니? 그러니까 정동영 시대에서 벗어나서 제발 이제 2007년의 정통들의 세상이 아니잖아요. 그리고 그때도 실패했는데 자꾸 실패한 거 붙들고 자기들이 실패했으면 새로운 방법을 쓰면 되지. 나도 노무현처럼 할 테야. 안 됩니다 진짜. 아우 너무 답답해요. 너무 진짜. 맞아. 과거는 배우고 깨달으라는데 의미가 제일 크다고 나는 생각을 하는데 그러니까요. 왜 이렇게 똑똑하신 분들이 아니 이재명 시장이 좋은 게 얼마나 많아요. 그러니까요. 도대체 이재명 시장이 성남에서 정말 엄청나게 뛰어난 업적과 성과를 거뒀다는 게 지금 어디 나오냐고요. 그게 안 나오잖아요. 대선 경선 들어오면서 이재명하고 연관되는 단어는 뭐냐면 손가혁밖에 없는 거예요. 손가혁이 문재인을 깔라고 한다. 그러니까 이재명이 정말 잘했다. 이재명 훌륭하다. 이재명이 잘할 수 있다. 자기는 이야기할지언정 정작 사람들은 무슨 얘기만 하냐면 야 손가혁이 뭐 어떻게 했대? 손가혁 뭐야? 이런 얘기를 한다니까요. 그러면 또 이래요. 아 이거는 뭐 네티즌들이나 뭐 이런 사람들만 그렇고 대중 여론의 민심은 그렇지 않습니다. 아이고 이재명 시장님 어떻게 떴을까요? 네? 네티즌들 팟캐스트 그런 데서 띄운 거 아닙니까? 여론은 다르다? 도대체 이미 그런 팟캐스트의 민심이라든지 네티즌들의 민심이 언론의 영향력을 뛰어넘었다라고 평가되는 이번에 총선 결과를 받아놓고서도 왜 옛날식으로 계속 생각하냐고요. 아 좀 돌아와요 좀. 괜찮잖아. 잘하잖아 좀. 아 난 진짜 아니 뭐 좀 잘한다 하면 또 막 저기 가고 또 괜찮다 하면 또 깽판 치고 나는 안철수 이런 것도 정말 슬펐거든요. 내가 누누이 얘기하지만 박원순 시장한테 서울시장 후보 넘겼을 때는 안철수는 희망이었어요. 새로운 정치에 그놈의 대통령병에 걸려가지고 깽판 치기 전까지는 어떻게 됐어요 안철수님. 아 물론 뭐 이번에 안철수님이 결국 문재인님과 대선 경쟁자로서 나설 것 같다라는 이야기가 있긴 합니다만 의미가 있나요? 그래도 그 전에 비하면 안철수 어디로 갔어요? 그러니까요. 지금 호남도 이제 호남도 다시 돌아왔는데. 끝났고, 그 옛날에 이제 대학교 뭐 청춘 콘서트 뭐 이런 거 했었잖아요. 안철수 씨가 그때는 막 어마어마했대요 사람들이. 그럼요. 지금 안 간대요. 그 신드롬 때 뭐 사실 저는 뭐 당시에 막 지지자는 아니었지만 좋은 후보다, 좋은 사람이다라고 생각을 했었는데 지금은 뭐 잘 얘기도 안 하죠 요즘은. 아 손가역 떨쳐내셔야 됩니다 진짜. 여전히 저는 인재라고 생각합니다. 앞으로 정말 많은 것들을 할 수 있는 사람이라고 생각을 해요. 그리고 약간 그런 생각도 들어요. 어떻게 보면 너무 단기간에 삽시간에 떴기 때문에 네.
어떻게 보면 더 본인이 될 거라고 믿고 싶고 이게 천천히 쌓아온 어떤 본인의 지지층이 아니다 보니 네. 마치 이번이 아니면 안 될 것 같은 불안감도 스스로 있을 수 있다고 생각을 네. 해요. 어떤 분들은 이재명 시장의 지지를 그런 식으로 표현도 하시더라고요. 정치나 이념이나 이런 걸로 인해서 집결이 된 지지층이 아니라 지금 탄핵을 통한 분노, 어떤 감정, 우러뭉친 지지층이기 때문에 시간이 지나면 약해질 거다라고 네, 그렇죠. 얘기를 하는 분들도 계세요. 근데 그게 뭐 이제 네거티브와 송과역 여러 가지랑 맞물려서 지지율이 저도 점점 떨어지고 있다고 보고 있는데 그러다 보니 떴을 때 빨리 뭐라도 해서 이번에 결승점에 도달해야겠다는 생각을 하시는 것 같아요. 하지만 결승점에 도달하는 방법이 아니 지금 여기가 물 위에서 배를 타야 되는데 지금 물 위에서 달리려고 하시니까 안 되는 기적을 거잖아요. 행하소서인가요? 네, 모세도 아니고 지금 배를 타고 달려도 모자랄 판에 자꾸 걸어가려고 그것도 수영도 아니고 걸어가려고 물을 한번 걸어보려고 하시니 자꾸 무리수를 두고 이상한 방향으로 가시는데 정말 저는 성남시장으로서 멋있다고 생각을 했습니다. 네. 그 세월호 그 리본을 달고 나왔을 때 시장님 그만하세요 하는 어떤 아주머니한테 뭘 기억나요. 그만합니까라고 호통치던 모습이 난 너무너무 멋있었어요. 속 시원했죠? 속 저도 시원했어요. 정치적 액션이라 생각하지 않았고 그게 이재명 시장 본인의 성격이라고 생각을 네. 했고 정말 확실한 신념을 갖고 있는 사람이라고 생각했어요. 요즘 어디 있습니까? 진짜 그런 모습. 그래요. 어쨌든 저는 이 한마디로 이재명 시장에 대한 이야기를 좀 마치고 싶은데 파파이스에서 김어준 총수가 그랬죠. 정치인 가는 거 한순간이다. 꼭 좀 기억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